취직 시점에 나만의 지식 콘텐츠를 담은 SNS 채널 개설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SNS 활동성을 좀 파악해야 돼요. 내가 지금 SNS 채널 운영을 잘 하고 있는가? 이 같은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자, 활동성을 파악하려면요, 최소한 내가 운영하는 그 채널의 회원수 활동을 좀 아셔야 돼요. 몇 명이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지, 증가되는지, 감소인지, 그리고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그리고 일별, 주별 등등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회원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결국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나의 팬을 만드는 거고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려면 일단 회원으로, 나의 팬으로 확보된 사람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활동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내가 카페를 운영한다면은 그 운영자 입장에서 회원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고정 회원을 확보를 하느냐, 그걸 증가하느냐,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저는 뭐 단호하게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식 컨텐츠의 양과 품질이에요. 이것만 유지된다면 회원은 유지되고 증가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내가 사업하는 나의 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특정한 주제인 경우는 팬이 한정돼요.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데 활동성이 적은 게 있고 적지만 활동성이 높은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나한테 수익을 발생시켜 줄 회원들, 팬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보면은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즉 활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메뉴에 통계가 있어요. 통계라는 것의 메뉴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원수의 증감에 대한 것, 주제에 대한 것, 인기글 등등등. 그래서 주간별로 가장 많이 본 걸, 월간별로 가장 많이 본 걸, 고객층이 누구야, 어느 시간대 들어와, 어느 요일에 들어와 등등등, 뭐 나이, 성별 등등.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다 중점을 가는지, 그리고 내가 의도했던 그 팬, 그러니까 블로그라면 이웃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얼마큼 활동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SNS를 결국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식 콘텐츠 사업자는 많이 알려야 돼요. 그러면 결국 매일 SNS를 해야 돼요. 일정 시간대, 일정 시간은 SNS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나는 SNS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돈 안 들어요. 이동 중에도 할 수 있고요. 어차피 촬영이 아니잖아요.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콘텐츠 사업은요, 투자 비용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는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SNS 채널을 다루는, 예를 들자면 글을 써야 돼. 그러면 자판을 좀 빨리 칠 줄 알아야죠. 뭐 동영상을 찍어야 돼. 그럼 동영상 촬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채널의 기능을 알아야 되죠. 뭐 예를 들자면 브런치, 그 다음에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에 페이지, 그룹이라는 게 또 있고요. 뭐 네이버 밴드도 있어요. 밴드에도 기능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가상세계에 있어서의 플랫폼, 제페토라든지 게더타운이라든지, 근데 라이브 비대면 할 때는 또 뭐 줌이든 구글의 미트든 뭐 등등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쓰이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앱이 있어요. 그걸 또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지식 콘텐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 콘텐츠를 활용해야 되는 SNS 관련되는 또 활용해야 되는 앱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 나의 이야기를 타이핑 한번 쳐보세요.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래서 그 소요 시간이 길면 단축되도록 노력을 좀 하시라. 앱에 따라서는 내가 말을 하면 타이핑 쳐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이용하시라. SNS 채널 홍보 사례입니다. 저희 경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주제에, 나의 업에 관련되는, 나의 주제에 관련되는 최고의 플랫폼이 반드시 있어요.
거기서 나의 지식 콘텐츠를 알리라. 그 기왕이면은 인기글로 만드시라. 그러면 댓글도 좋아요. 즉 글이 올라와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이야. 그 글에 나의 댓글을 남겨보세요. 즉 그 글을 타고 들어온 사람이 나의 댓글을 보게끔 해보세요. 그것도 좋은 홍보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주제의 글을 반복해서 올리기가 애매모호해요. 물론 저도 이런 건 있었어요. HRD 실무자가 1월 달에 해야 될 일부터 이제 12월까지 해야 될 일을 매월 정기적으로 인사적인 카페에 올렸어요. 한 3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려니까 좀 낯간지럽더라고요. 똑같은 내용 도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월 그 대표적인 이런 플랫폼에 오면은 매월마다 이슈되는 글들이 있어요. 그 글에 대해서 댓글로 이제 나를 알리는 거죠. 나의 조언, 뭐 참고되는 또 저희 글을 또 링크 걸거나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을 좀 많이 홍보하시라. 지식 콘텐츠 사업자는 어쩔 수 없어요. 매일같이 SNS 활동한다. 그래서 글을 가급적 많이 남기시라. 특히 퇴직하기 전, 퇴직 후, 초기 3개월, 길게는 1년간은 꾸준하게 하여간 글을 남기셔야 돼요. 일단 양이, 그리고 그 양만큼 품질이 보증된다면 경쟁력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하신다면, 유튜브를 하신다면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 최소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슈 관련된 걸 찍기도 하고요. 이미 만들어낸 그 자료 갖고 동영상을 만들거나 또는 기존에 만드는 동영상을 편집해서 지금 활용하거나 등등 어쨌거나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노출하려고 합니다. 쉽진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지식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식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홍보에 좀 신경 쓰시라.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듈 두 번째, 퇴직 시점에 나만의 지식 콘텐츠를 담기 위한 SNS 채널 개설 및 홍보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구체적으로 매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